70대 초반의 한 할머니가 병원 복도를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걸음이 훨씬 느려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찼습니다. 할머니는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힘이 없는 걸까요? 운동을 해야 하나요?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운동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의사는 할머니의 혈액 검사 결과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단백질 수치가 너무 낮습니다. 근육이 빠지는 가장 큰 이유는 영양 부족입니다.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몸에 재료가 없으면 근육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할머니는 놀랐습니다. 매일 밥을 잘 먹고 있는데 영양이 부족하다니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옆 진료실에서는 60대 후반의 한 남자가 비슷한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헬스장을 다닌 지 6개월이 넘었는데도 근육이 늘지 않는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의사는 물었습니다. 하루에 고기나 생선, 계란을 얼마나 드십니까? 남자는 대답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고기를 줄여야 한다고 해서 거의 안 먹습니다. 의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여러분, 혹시 근육이 빠진다고 느끼시나요? 계단 오르기가 힘들고 무거운 것을 들기 어렵고 쉽게 피곤해지시나요? 그래서 운동을 시작하려고 하시나요?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운동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왜 근육이 빠지는지 그리고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집중해 주십시오. 70대 중반의 박 씨는 몇 년 전부터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젊었을 때는 무거운 짐도 거뜬히 들었는데 이제는 쌀 한 포대 드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날 때도 손으로 짚어야 했고 오래 서 있기도 어려웠습니다. 박 씨는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늙으면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라고 체념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나이 또래 친구들 중에는 여전히 활력 넘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등산도 잘 다니고 골프도 치고 손주들과 뛰어놀기도 했습니다. 박 씨는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다른 걸까? 유전자의 차이일까? 아니면 특별한 비법이라도 있는 걸까? 박 씨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힘이 없는 걸까요? 의사는 여러 검사를 한 후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근육량이 너무 적습니다. 이 나이 평균보다도 훨씬 낮습니다. 그리고 혈액검사 결과를 보니 단백질과 비타민 D 수치가 매우 낮습니다. 의사는 물었습니다. 평소에 어떤 음식을 드십니까? 박 씨는 대답했습니다. 주로 밥과 김치, 나물 같은 것을 먹습니다. 고기는 나이가 들면 안 좋다고 해서 잘 안 먹고요. 생선도 가끔 먹고 주로 채소 위주로 먹습니다. 건강하게 먹으려고 노력하는데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단백질을 더 많이 먹어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적게 먹어도 근육이 유지되지만 나이가 들면 같은 양을 먹어도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더 많이, 더 자주 먹어야 합니다. 박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건강을 위해 고기를 줄였는데 그것이 오히려 건강을 해쳤다는 것입니다. 의사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고기, 생선, 계란, 콩류 같은 단백질 식품을 매 끼니마다 충분히 먹어야 합니다. 특히 고기와 생선에는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해서 근육 합성에 효과적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진실이 드러납니다. 노년에 근육이 빠지는 가장 큰 이유는 운동 부족이 아니라 단백질 부족입니다.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몸에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운동으로 손상된 근육을 회복할 재료조차 없어서 더 빠질 수 있습니다. 운동보다 먼저 식단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60대 후반의 김 씨는 박 씨와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근육이 빠지는 것을 느끼고 헬스장에 등록했습니다. 매일 열심히 운동했습니다. 러닝머신을 뛰고 아령을 들고 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도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피곤해지고 기력이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김 씨는 트레이너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왜 근육이 안 느는 걸까요? 더 강도 높은 운동을 해야 하나요? 트레이너는 물었습니다. 운동 후에 무엇을 드십니까? 김 씨는 대답했습니다. 물만 마시고 집에 갑니다. 살이 찔까봐 운동 후에는 아무것도 안 먹습니다. 트레이너는 설명했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운동 후 1시간 이내에 단백질을 섭취해야 근육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운동으로 자극만 주고 재료를 공급하지 않으면 근육은 오히려 분해됩니다. 김 씨는 놀랐습니다. 운동 후에 먹으면 살이 찐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먹어야 근육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트레이너는 조언했습니다. 운동 직후에 단백질 음료나 삶은 계란, 우유 같은 것을 드세요. 그리고 1시간 후에는 제대로 된 식사를 하시고요.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김 씨는 식단을 바꿨습니다. 운동 후에는 단백질 음료를 마시고 집에 가서는 고기나 생선으로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한 달 만에 몸에 힘이 생기기 시작했고 2달 후에는 눈에 띄게 근육이 붙었습니다. 운동 강도는 그대로인데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김 씨는 깨달았습니다. 운동만큼 중요한 것이 영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어쩌면 영양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운동보다 먹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두 번째 진실입니다. 운동 후 영양 섭취 타이밍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운동 후 1시간 이내에 단백질을 섭취해야 근육 합성이 최대화됩니다. 운동만 하고 먹지 않으면 근육은 오히려 빠집니다. 운동 후에는 반드시 단백질을 보충해야 합니다. 70대 중반의 이 씨는 채식주의자였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도 있었고 신념도 있었습니다. 주로 채소와 곡물, 과일을 먹으며 살았습니다. 건강검진 수치도 좋았고 큰 병 없이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70이 넘어서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근육이 급격히 빠지고 기력이 떨어지고 자주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뼈도 약해져서 작은 충격에도 금이 갔습니다. 이 씨는 병원을 찾았고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단백질 결핍입니다. 이 씨는 항변했습니다. 저는 콩을 많이 먹습니다. 두부도 먹고 된장도 먹고 견과류도 먹습니다. 식물성 단백질로 충분하지 않나요? 의사는 설명했습니다. 식물성 단백질도 좋지만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 흡수율이 낮고 필수 아미노산 구성이 부족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흡수율이 더 떨어져서 더 많은 양이 필요합니다. 의사는 조언했습니다. 채식을 계속 하시려면 단백질 보충제를 드시거나 계란이나 우유라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콩 제품을 지금보다 훨씬 많이 드셔야 합니다. 현재 드시는 양으로는 절대 부족합니다. 이 씨는 고민했습니다. 평생의 신념을 버릴 수는 없었지만 건강도 중요했습니다. 결국 이 씨는 절충안을 찾았습니다. 계란과 우유, 요구르트는 먹기로 했습니다. 완전 채식은 아니지만 적어도 동물성 단백질을 일부 섭취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단백질 보충제도 함께 먹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 이 씨는 변화를 느꼈습니다. 기력이 돌아왔고 근육도 조금씩 붙기 시작했고 넘어지는 일도 줄었고 활동량도 늘었습니다. 이 씨는 깨달았습니다. 신념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세 번째 진실입니다. 식물성 단백질만으로는 노년의 근육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이 흡수율도 높고 필수 아미노산도 풍부합니다. 채식을 하더라도 계란이나 유제품은 포함하는 것이 좋고 아니면 단백질 보충제를 반드시 섭취해야 합니다. 60대 중반의 최 씨는 단백질의 중요성을 깨닫고 식단을 바꿨습니다. 매 끼니마다 고기나 생선, 계란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도 별 효과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힘이 없고 근육도 늘지 않았습니다. 최 씨는 의아했습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먹고 있는데 왜 효과가 없을까? 최 씨는 영양사와 상담했습니다. 영양사가 식단 일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단백질은 드시는데 비타민 D가 부족합니다. 비타민 D가 없으면 단백질을 아무리 먹어도 근육으로 합성되지 않습니다. 최 씨는 놀랐습니다. 비타민 D가 그렇게 중요한 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영양사는 설명했습니다. 비타민 D는 근육 합성의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피부에서 비타민 D를 만드는 능력이 떨어져서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또한 요즘엔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서 햇볕을 충분히 쬐지 못해서 결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양사는 조언했습니다. 하루에 30분 정도는 햇볕을 쬐고 등푸른 생선이나 버섯, 계란 노른자 같은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을 먹으시고 필요하다면 영양제로 보충하시라고 권유했습니다. 최 씨는 비타민 D 영양제를 먹기 시작했고 매일 오후에 산책하며 햇볕을 쬐었습니다. 한 달 후 최 씨는 확실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효과가 달랐습니다. 근육이 붙기 시작했고 힘도 생겼고 피로감도 줄었습니다. 최 씨는 깨달았습니다. 단백질만 먹는다고 끝이 아니라 그것을 근육으로 만드는 다른 영양소들도 함께 필요하다는 것을. 네 번째 진실입니다. 단백질과 함께 비타민 D도 필수입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단백질을 아무리 먹어도 근육으로 합성되지 않습니다. 햇볕을 쬐고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을 먹고 필요하다면 영양제로 보충해야 합니다. 단백질과 비타민 D는 한 쌍입니다. 70대 중반의 정 씨는 모든 것을 제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단백질도 충분히 먹고 비타민 D도 보충하고 운동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근육이 잘 늘지 않았습니다. 정 씨는 전문가를 찾아가 상담했고 전문가는 한 가지 더 지적했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전문가는 설명했습니다. 근육의 70% 이상이 물입니다. 물이 부족하면 근육 합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단백질 메타 과정에서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단백질을 먹어도 제대로 활용되지 않습니다. 정 씨는 반성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갈증을 잘 못 느껴서 물을 적게 마셨던 것입니다. 전문가는 조언했습니다.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의식적으로 물을 마셔야 합니다. 하루에 최소한 물 8잔 정도는 마셔야 하고 운동할 때는 더 많이 마셔야 합니다. 정 씨는 물 마시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식사 전후로 한 잔씩, 운동할 때 한 잔, 자기 전에 한 잔, 이렇게 규칙적으로 물을 마셨습니다. 그러자 몸이 달라졌습니다. 피부도 좋아지고 소화도 잘 되고 무엇보다 근육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5번째 진실입니다. 근육을 만들려면 물도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근육의 대부분이 물이고